다이어트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다이어트 식단을 할 때의 마음가짐과 꿀팁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물 섭취를 충분히 해주면서 공복감을 좀 완화시켜 주려고 하는 편인데요. 하루 4끼 원칙을 꼭 지켜줬고요. 다이어트 간식을 먹기 시작하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계속 먹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는 진짜 다이어트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성공 요인 중에 하나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다이어트에 또 성공을 했잖아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100일 동안 어떤 식으로 감량을 했는지 좀 전체적으로 식단이랑 운동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딱 식단만 뽑아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몸무게는 총 6kg 정도를 감량을 했고, 체지방률로 하면은 거의 11% 정도를 감량을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체지방률 16.7% 정도가 됐거든요. 그리고 제 영상을 좀 꾸준히 봐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 다이어트만 성공을 한 게 아니라 다이어트를 보통 했다 하면 잘 성공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다이어트 식단을 할 때의 마음가짐과 꿀팁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윗줄이기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굉장히 많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보통 다이어트를 할 때 다이어트 기간이 어느 정도 있으면 첫 한 달 동안은 무조건 윗줄이기부터 시작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존 식단에서 바로 다이어트 식단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기존 식단을 유지를 하되 양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보통 시작을 하고요. 이 양을 줄여나가는 방식은 점심을 먹을 때 탄수화물만 절반 정도 덜어낸다거나, 저녁을 먹을 때 단백질 위주로 섭취를 하고 탄수화물을 좀 제한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위줄이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물 섭취를 충분히 해주면서 공복감을 좀 완화시켜 주려고 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위줄이기로 시작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를 할 때 갑자기 칼로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식단부터 샐러드 먹어야지 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시작하게 될 경우에는 갑자기 먹는 양이 확 줄어들면서 오히려 괜히 더 배가 고파지고 음식을 더 먹고 싶어지고 강박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기존에 제가 실패했던 다이어트 경험들을 떠올려 봤을 때 바로 식단부터 바꾸려고 했을 때 실패했던 경험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꼭 한번 적용을 해보면서 식단을 꾸려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이런 단계적 접근법이 신체가 이런 다이어트 식단을 적응하도록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다이어트는 단기전이 아니라 사실 좀 장기전이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식단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이 단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렇게 위줄이기부터 시작을 해서 신체가 좀 적응을 하게 되면 식욕 호르몬인 그렐린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자연스럽게 음식 섭취량을 좀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위줄이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식단 찾기인데요. 사실 말이 좀 너무 거창해 보이긴 하는데, 쉽게 얘기를 해보면 완벽한 식단을 추구하기보다는 본인이 절대로 못 끊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에는 좀 제한을 해줘야 되는 음식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를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먹으면서도 꾸준히 다이어트 습관을 이어갈 수 있는 식단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외식을 할 때 고기를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외식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할 때 보통 고기는 단백질이니까 기분 좋게 먹으려고 하는 편인데, 그래도 삼겹살 대신에 목살을 선택하는 방법을 주로 선택을 하고 있고, 고기랑 술을 같이 먹을 때는 사실 술이 이미 탄수화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볶음밥 같은 건 좀 빼고 음식을 먹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좀 지속적으로 식단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원칙을 저는 정하는 편입니다. 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제가 술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만큼은 소주 대신에 증류주, 화요나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마시려고 하고 있어요. 본인이 뭐를 좋아하는지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지속 가능한 식단, 그리고 식단 규칙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이번에 한번 해봤던 전략인데, 사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다이어트 성공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하루 4끼 식사 전략입니다. 하루 4끼 식사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침, 점심, 그리고 점심이랑 저녁 사이에 간식을 먹고 저녁을 먹는 방식인데요. 3시간 간격으로 음식 섭취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 4끼를 먹게 되면 배고픔도 덜 느끼게 되고 음식에 대한 갈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주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3시간 간격으로 먹을 거니까 그렇게 음식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번에 다이어트를 할 때는 PT쌤이 이 4끼를 전부 다 현미밥이랑 닭가슴살 이렇게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PT쌤이 굉장히 탄수화물을 중요시 여기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못했고,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매일매일 밥을 돌리고 전자레인지 돌리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뭐 단백질 쉐이크나 단백질 바 같은 거를 활용을 하면서 하루 4끼 원칙을 꼭 지켜줬고요. 이렇게 4끼를 규칙적으로 챙겨 먹는 것만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를 봤어요. 배고픔을 느끼기 전에 식사를 하다 보니까 폭식 가능성도 줄일 수 있고 또 혈당도 굉장히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식사 간의 간격이 길어지면 보통 너무 배고파 라는 생각 때문에 더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방지하는 데도 특히 효율적이었던 방법이라서 배가 고플 때 특히 폭식을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바로 다이어트 간식 끊기입니다. 사실 요즘에 정말 많은 다이어트 간식들이 있잖아요. 칼로리가 이미 충분히 낮은 다이어트 간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간식에 자연스럽게 손이 잘 가게 되거든요. 저도 보통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그런 다이어트 간식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 편인데, 근데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이어트 간식을 먹기 시작하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계속 먹게 돼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예외를 두게 되거든요. 한번 보니까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네, 또 이걸 보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네, 초콜릿도 괜찮네, 모두 괜찮네 하면서 자꾸자꾸 간식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다이어트 간식들도 다이어트를 할 때는 좀 멀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다이어트 간식은 내가 좀 유지를 하면서 간식 같은 게 먹고 싶을 때 그냥 실제로 진짜 간식을 대체하는 용도로 먹는 게 적절하지,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니까 모든 간식을 다 다이어트 간식으로 대체한다라는 마음가짐은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예외를 두지 않고 그냥 다 차단을 한다고 했을 때가 저는 오히려 스스로 더 많은 예외를 두는 거를 방지를 하고 식단을 철저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간식을 먹게 되면 사실 중간중간에 집어먹을 수 있으니까 식사에 좀 덜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4끼를 먹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이어트 간식을 먹지 않는 게 이 4끼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작은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게 좀 장기적으로는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인인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번째 팁은 먹을 때는 그냥 즐겁게 먹고 다시 원래 루틴으로 돌아오기인데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보통 약속을 나가거나 하루 좀 많이 먹게 되면 또 망했어 하면서 그냥 다이어트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포기하게 된 다이어트들이 몇 번 있거든요. 근데 그냥 또 먹었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나갔을 때는 이미 약속을 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즐거운 또 약속이기도 하니까 그냥 즐겁게 먹고 그 대신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만의 원칙을 좀 지키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루 먹었다고 사실 몸이 그렇게 바로 살이 찌거나 하지 않아요. 물론 신진대사가 많이 망가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사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먹었을 때 좀 붓거나 하면서 쪘다고 느끼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몸이 그렇게 하루 먹었다고 몸이 왕창 불어나거나 하지 않고 또 다이어트를 꾸준히 하고 있는 동안에 한 번 치팅을 했다고 몸이 망가지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인바디를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느꼈던 경험이기도 해서 이 하루 약속을 나가고 하루 조금 더 먹은 거에 너무 괴로워하기보다는 그냥 즐겁게 먹었으니까 이제 다시 오늘부터는 또 제대로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또 사실은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실패를 했을 때 어차피 전날 먹었으니까 오늘 또 먹고 그리고 또 내일 또 먹고 약간 이렇게 되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작심삼일도 3일 동안 다이어트를 하고 하루 뭔가 치팅을 하고 또 3일 다이어트를 하고 하루 치팅을 하고 이러면 사실 6일은 다이어트를 한 거고 이틀 정도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그냥 작심삼일도 계속 하는 게 다이어트 성공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때로는 계획대로 당연히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직장인 같은 경우에 또 회식도 있잖아요. 저도 사실 회식 때문에 술을 먹은 적이 꽤 많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원래 루틴대로 돌아오는 거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조금 더 식단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스트레스 받지 않기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는 진짜 다이어트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성공 요인 중에 하나예요. 다들 이 스트레스를 그냥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당연히 좋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다이어트에 사실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설명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좀 말씀드려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는데요. 이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뇌에서는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고칼로리나 고탄수화물에 대한 음식의 갈망이 엄청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뭐 먹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스트레스를 좀 먹는 걸로 푸는 편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인슐린 호르몬에 대한 얘기는 혈당 다이어트 때문에 많이 알고들 계시잖아요. 코르티솔이 높은 상태에서는 인슐린 민감성이 감소를 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인슐린 민감성이 감소를 하게 되면 지방 분해가 억제가 되고 지방 축적은 더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코르티솔은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게 하는 단백질 분해 과정을 촉진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단백질 분해 과정이 촉진을 되게 되면 근육량이 당연히 감소를 하게 되고요. 기초대사량이 낮아져서 다이어트 효과도 낮아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그 후의 결과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죠? 근육량이 낮아지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고 또 요요가 오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혈당, 코르티솔이 혈당을 높이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에너지가 몸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즉각적으로 몸에 좀 연료 공급을 하기 위해 작용하는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가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진짜 호르몬 때문에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이어트 실패를 했을 때 내 의지가 부족해 라기보다는 진짜 호르몬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물 많이 마시기입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하는 기간 동안 내내는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꼭 섭취를 하는 편인데요. 실제로 물을 섭취를 많이 하는 게 기초대사량이 한 30% 정도 증가된다는 연구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식사 전에 물을 섭취하면 당연히 물을 먹었으니까 조금 배가 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복감을 줄이고 과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물을 많이 마시면 몸속에 노폐물 배출이 더 잘 되게 돼요. 그래서 노폐물 배출도 잘 되고 다이어트로 인한 피로감을 좀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다 보니까 물은 꼭 잘 챙겨 먹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다이어트를 할 때마다 성공을 했던 그런 팁들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제가 100일 동안 가져갔던 식단이랑 잘 먹었던 식단 관련된 내용은 정리를 해서 다음 영상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